그래서 91번 보시면 회계 공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회계 공준이 또 다른 말로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에 있는 것처럼 계속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사라는 게 이제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화폐 단위 측정. 근데 왜 화폐 단위 측정 아니냐면은 우리나라는 다 원화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뭐 화폐 단위 측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92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일부러 하나 만들게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있죠. 거기에서 평가를 지우시고 감모로 바꿔주세요. 이거 실기에 나오긴 합니다. 세무 실기 붕괴 문제에 결산 문제로 요거 붕괴하라고 나와요. 비정상적인 거. 그래서 붕괴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인데 요것도 써주셔야 돼요. 저게 몇 번이야?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대체. 그래서 여기는 옛날 문제라 정답이 없고요. 억지로 만들면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할게요. 답은 없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지금. 그 다음에 93번. 죄송한데 거기 현금 등가물이 뭐라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왜 이래 또 컴퓨터. 저기요 컴퓨터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요런 계정 과목을 통합 계정이라 그래요. 무슨 계정이라 그래요? 통합 계정. 그래서 통합 계정은 언제 쓰는 거냐면 덜 중요한 거. 왜냐면 통합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합치는 거죠. 그래서 덜 중요하면 합치고 중요하면 뭐 하라고요? 따로 표시하고.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1번 끝에 써 있죠? 뭐에서 표시한대요? 통합해서.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차월은 일종의 차입금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3번의 당좌차월. 당좌차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통장이라는 건 0이 끝이에요. 원래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는 통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이제 당좌예금에서 뭐라 그래요? 당좌 차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선일자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선일자 수표 어음 처리한다 그랬어요. 무슨 처리요? 어음 처리. 그러면 어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4번.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4번 사채. 사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두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뭐하고 뭐 있었냐면 사채 발행하고 사채 상각. 그래서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고, 이자 많이 줄게 그러면 살 사람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살 사람 많으면 비싸게. 이자 조금 줄게 그러면 살 사람 적으니까 싸게.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 2번. 상각 나오면, 사채 쪽에서 상각 나오면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감소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저희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회계 관련된 시험에서는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사채 상각은. 다음에 95번. 요런 거는 어떻게 푸시라고요? 컨트롤 F.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이죠. 4번이 아마 저쪽 나올 거예요. 기타품 아니다. 이익잉여금 쪽이었나? 잠시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맞을 건데.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 아닌지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오류가 나오면 오류는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중대한 오류라고 나오면 뭘로 처리하셔야 되냐면은요. 요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요때는 몇 번대요? 300번대. 정기오류, 수정, 손익. 그리고 제가 손익이라고 적어드리면 손실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이익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정기오류, 수정, 손익인데 몇 번대요? 900번대. 그러니까 정기오류, 수정, 손실하고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찾을 때 컨트롤 F로 찾죠. 그래서 일단 정기오류 수정손실이라고 치시면 여기 이익잉여금이에요. 뭐예요? 이익잉여금. 근데 엔터 한 번 더 치면 여기 영업 외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그래서 언제 위에 거 쓰는지 언제 밑에 거 쓰는지 그거 차이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6번 다음의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비. 우리 직접비는 특정한 데 쓰는 거고요. 간접비는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비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되어 직접 그 특정 제품에 관련시킬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 더하기 뭐예요? 간접비. 그 다음에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죠? 네, 재료비 때문에 노무비하고 간접비. 그 다음에 4번 간접비는 하나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7번 97번은 정답 1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우리 총 나오면 뭐 그린다 그랬죠? 네, 짧은 거. 그래서 이제 짧은 거를 그려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프로그램아. 오늘 상태가 이상하구나. 컴퓨터 지금 상태가 덜 좋네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껐다 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차변에 무슨 제공품이요?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였죠? 단기 제품하고 기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같은 쪽에 있으면 더해요 나눠 더해요 빼요? 네, 더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으면 뭐예요? 빼요. 네, 그러면 몇 번 나와요? 1번 나와요. 그래서 제공품에 기초 제공품, 단기총, 그 다음에 단기 제품, 기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래서 우리 평균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인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적어드렸을 거예요. 밑에는 수량, 위에는 뭐요? 원가. 지금 뭐 물어봤죠? 원가 물어봤죠? 네, 원가면 위에 거예요. 그래서 초하고 뭐요? 당. 그래서 초당 있는 거 몇 번이요? 2번. 원가 물어보면 어디 거라고요? 위에 거예요. 그래서 초하고
당 해서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수량 물어봤으면은 아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성품 한산량. 네, 그 완성품 한산량이 결론은 수량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9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보시면 무슨 원가 계산 개별. 그래서 개별은 비싸, 종합은 저렴해. 가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제조,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말 제공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질적인 제품 주문 맞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맞고요. 책임에게 적합하다. 근데 거기 무슨 별 나왔죠? 예, 공정 나왔으니까 뭐예요?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00번.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원가가 정확하려면 얘가 많아야 돼요. 직접비가. 왜 그러냐면 직접비는 갈 때가 정해져 있죠. 근데 간접비는 우리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눌 때 정확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약간씩의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빵을 하나 갖고 있어요. 빵을 잘라서 둘이서 나눠 먹어야 돼. 이거 정확하게 50%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 간접비의 단점이 뭐냐면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정확할 확률보다는 부정확할 확률이 좀 더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직접비. 왜냐면 직접비는 혼자 다 갖는 거잖아요. 근데 간접비는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다 보면은 싸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조금 더 가져가, 누구는 덜 가져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반반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1번 노무 비중, 직접 노무 원가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배부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먹었으니까 돈 내라, 썼으니까 돈 내라. 그러면 내잖아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원인이.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뭐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요? 직접. 근데 이거는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4번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면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01번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세예요? 간접세예요. 그래서 간접세의 뜻이 납세자와 뭐가 다른 거예요? 담세자가 다른 거. 요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 그 다음에 102번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세요. 이게 폐업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있는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 지문에 개인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되어 있죠. 요게 증여. 그래서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요 두 가지는 폐업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3번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건물의 임대 시 주택 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 부분인데요. 이거 그냥 그 문제로 본 적은 없고 교재에서 지나가듯이 두 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택 면적이 건물 면적보다 크면 요거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를 더 많이 지어라? 집을 더 많이 지어라. 예. 근데 왜 그렇게 국가가 유도하는 거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 단순하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집을 계속 지어요. 예. 그래갖고 한 두 명당 한 명이서 두세 채를 갖고 있을 만큼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겠죠. 일정 지역 빼놓고는. 강남은 떨어져도 일정 금액 이상 안 떨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해요, 솔직히? 돈 있으면 강남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예. 그래서 다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적이 같은 경우죠. 그러면 요때는 주택만 뭘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이 더 크면 그때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집 많이 지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못 짓잖아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되게 기상천외한 방법을 댓글에 한번 써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상천외하다기보단 불가능한 얘기인데 서울숲 있죠? 서울에 가면 서울숲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버리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집값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서울숲 면적도 크고 중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땅도 좀 밟고 나무도 좀 보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104번 원천징수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원천징수가 돈 주고 받을 때 못 띄는 거죠? 세금 띄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세거든요. 그리고 월세 주고받을 때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그냥 다 주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1번에 이자. 우리 이자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습니다. 2번에 근로소득 월급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4번에 퇴직소득 퇴직금 받을 때 못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105번은 교재 있는 분들은 교재 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앞에 간단하게 적어 드릴 테니까 앞에 보시면 되세요. 이거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잠시만요. 이거 그때 제가 외우지 마세요 이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여기구나. 34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344페이지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 빼기 종합소득 공제는 산출세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빼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뭐까지는 아셔야 되냐면 거기 지금 요거는 빠졌거든요.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 요거를 소득금액이라 그래요. 무슨 금액이라 그래요? 소득금액. 그래서 종합 빼면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도움이 돼봤자 한 문제 아니면 빵 문제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 이론 무려 몇 문제네요? 2문제 내죠. 소득세에서. 근데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문제 풀 때 소득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아무것도 안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봉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소득자한테는. 우리 연봉 그러면 아무것도 안 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봉 3천이야. 그러면 나한테 일단 회사에서 1년에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천. 근데 그 금액이 세 뭐예요? 전이에요. 세전.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비용 빼는 거예요. 못 빼는 거라고요? 비용. 그래서 비용 빼면 그걸 무슨 금액이라 그래요?
소득금액. 그래서 공부하실 때 소득금액이라고 나오면 일단 일정 부분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우리 신용카드 쓰면은 빼주잖아요. 그래서 소득에서 빼준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그래요. 그거 빼면은 과세표준이라 그러는데 이 과세표준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율 곱하기 전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 뭐를 곱해요? 세율. 그러면 요걸 무슨 세액이라 그래요? 산출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라는 걸 빼요. 요게 뭐냐면 뭐 보험료 공제니 의료비 공제니 기부금 공제니 교육비 공제니 해서 우리 저번에 잠깐 연습했었던 거 있었죠. 그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세액공제. 그래서 요걸 빼면은 결정세액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세금 더 내야 되죠. 그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가산세. 그러면 요게 총결정세.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지서로 납부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예납.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납부세액 공제. 먼저 낸 거. 먼저 낸 거 있으면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래서 이걸 차감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못 외워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우리 할 거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은 될 겁니다. 용어 자체가 연결은 되니까. 그리고 최소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소득이라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뺀 거. 그래서 근로소득은 500까지였잖아요. 맞죠? 근데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였어요? 150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500만 원까지 몇 프로 빼준다고요? 70%. 그래서 빼기 전 금액을 소득, 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소득 금액.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할 시간에 분계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가 회계를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5개 남았죠. 106번부터 120번까지 10시 3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